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금융소득에 대한 얘기 했고요. 오늘 좀 이어가지고요. 이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기타. 그죠? 기타 하고 난 후에 어제 세부담 최소화할 때 있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 문제를 통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단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되게 중요해요. 기타 소득은 우리 실무랑 직접 관계가 있고 사업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인 과세 있죠. 요새 종교인 문제가 많은데요. 예, 종교인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취급, 그 다음에 신고 납부 절차,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기타 소득까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는 나머지 거에 관한 얘기해서 소득세 좀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를 제대로 있죠. 이 전산세무 1급의 이 과정 아니면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 과정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는 좀 얕게 배우잖아요. 다른 소득을 안 배우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여기서 이제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죠. 소득 부분일 때 사업소득이 되려면요, 사업이 되려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계속 반복성입니다. 사업소득이 되려면요, 계속 반복적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랑 있죠. 대별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 반복성이 아니고 일시우발적이라면요. 일시우발적이라면 요거는요, 기타 소득이 되는. 요렇게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 이 사업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업종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업종을 영위해서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가득한다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봐요. 그 열거되어 있는 업종이 요거예요. 농업, 임업, 그죠? 그러니까 농민들 있죠. 어부들, 이런 분들도 사업소득자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야구랄지 예술가, 탤런트 이런 분 있죠.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뭐예요? 사업소득자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다 사업소득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뭐 개업하면 앞에서 막 춤 추시는 분 있죠. 저는 그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볼 때 내가 만약에 하라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다른 건 할 수 있겠는데 앞에서 개업하면 막 춤추는 분 있죠. 막 여자분들 막 이렇게 막 춤을 막 이렇게 추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남 앞에서 그렇게 술도 안 먹고 가물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그건 좀 뭐 대단한, 그죠? 그렇게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 끼가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도 뭐예요? 사업소득자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에 뭐예요? 웨이터 이런 분들이랄지, 그 다음에 무이들, 이게 춤추는 분들, 뭐 이렇게 사운드 밴드 하시는 분 있죠. 다 도구 계약이거든요. 만약에 나이트클럽에 웨이터 있잖아요. 뭐 1번 웨이터 강호동. 그 사람이 왜 자기들이 여기 밖에 나와서 자기 돈을 왜 전단지를 뿌리고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있죠. 테이블을 받으면 거기에서 주제에서 일정한 금액을 자기가 그죠? 배분받죠. 그죠? 배분받잖아요. 비율제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요. 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 비율 금액으로 자기의 독립전 입장에서 그거를 위험을 부담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 사업소득자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재능이랄지 눈높이 선생님 있죠. 학습지 선생님 있잖아요. 빨간 펜. 이런 선생님도 다 사업소득자고요. 보험 모집인 다 사업소득자. 다단계 판매원 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끝은요, 사업소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정년퇴임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정년을 채워가지고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이 10%도 안 돼요. 왜?
정년을 채우려면 공무원들이야 뭐 앉아있으면 정년을 채울 수 있지만 사기업은요, 경정이 되어가지고 일정한 진급 연한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옷 벗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채운다는 건 꽤 있죠. 이사는 달아야지 뭐요. 정년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업도 그랬고요. 공무원 집단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요. 되게 복받은 거야, 그죠? 제 친구들 보면, 그죠? 제 아는 친구 중에 사기업에서 정년을 채운 애들이 그런 애하고 교수들은 채울 수 있겠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뭐야? 대학 교수나 교원들은 또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말이 65세지, 65세 전에 나가야 돼요. 60세까지 사기업이죠. 근데 58세면, 그죠? 58세 되면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2년은 피크제 하잖아요, 임금 피크. 반 정도 있잖아요. 급여 80%, 70% 받아갈래? 아니, 1억 받다가 7천만 받아가려면 너무 고맙습니다, 해요. 아니, 1억 받다가 5천 받아도 너무 고맙습니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 피크 할 때, 자녀 학자금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나이 되면 다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녀 학자금 받고 하면 그렇게 임금 많이 안 깎이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2년 연장하다가 뭐야. 그리고 이제 퇴직하는 분들 많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학원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육 서비스업이죠. 이런 업을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가득한다면요. 그 가득한 자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 그런 자를 사업소득자라 하죠. 그죠? 맞잖아요. 제가 사업소득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우리 세무일급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부동산 임대업 있죠. 부동산업. 요 부분이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가장 중요한 있죠. 논점이라고 보면 돼요. 부동산과 부동산 임대업. 이거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종, 사업. 아니면 권리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공장의 재단이라 알지, 광업재단. 이런 거 있잖아요. 광업권자가 조강권자라 득대한테 있죠.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하고 받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 임대업인데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광업권자가 있잖아요. 득대가 채굴시설. 도급에,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득대. 그러니까 이제 광업권자는 뭐냐면 채굴을 하시는 권리를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광업권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광업권자가 득대라고 해서 하도급을 주는 거야. 또 이걸 자기의 권리를 분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권리를 주고 대가를 받는다 해서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상의 권리 있죠. 지상권, 지역권 같은 거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공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공장 라인이 있을까요? A 라인, B 라인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있을까요? 생산 라인에 쫙 이렇게 라인이 일체가 있잖아요. 쫙 일체가 있고 B 라인 일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냉면을 뽑는 라인, 여기는 뭐야? 뭐 다른, 그죠? 뭐 떡볶이를 뽑는 라인, 이런 식으로 라인이 기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죠. 공장 안에 있는 하나의 기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계. 그럼 요거를 빌려줘요. 대여하고 빌려준다라면, 그죠? 공장 안에 있는 있죠. 공장 개인 사업자죠. 요거를 빌려주고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요거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죠 임대료 그처럼 있죠. 수입 임대료처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단에 오면은 이 라인 있죠. 기계의 그죠 세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A 라인 있잖아요. A 라인 전체를 만약에 빌려주고 이 세트 완전 세트로 빌려주는 거예요. 세트. 이걸 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빌려주면 뭐예요? 이거를 사업소득 중에서 뭡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보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재단이라고 합니다. 공장의 재단, 광업재단, 그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채굴할 수 있는 기계 세트 전체를 빌려주면 요거는 뭐야? 동산의, 그죠? 우리가 동산의 대업이라고 보겠다, 이 말이죠.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아니, 뭐 잘 모를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라면 그는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한다. 용어만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하는 사업은, 그죠? 부동산, 그죠?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면, 그건 안 해요. 부동산 임대업 안에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포함한다면요. 그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조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동산, 이건데요. 그럼 부동산의 임대업 중에 보면 부동산 말고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의 권리가 바로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권은 뭘까요? 지역권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물론 등기를 해야 돼요.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럼 이거 왜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지상권은 별로 잘 없어요. 지상권은 별로 잘 없고요. 예전에 같으면 땅 주인이 있고 건물을 못 올리면, 그죠? 건설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 빌려주세요. 거기에 건물 짓고 사용수익 그거 나중에 줄게요. 뭐 이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 지상권. 그 지역권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권은 이런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토지 지번이 A 지번이고 B 지번이라 가정할게요. 우리의 문제는 이제 요건 갑시의 땅, 요거는 얼씨의 땅이라 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쪽이 뭐냐면 다 하천인 거예요, 하천. 이게 전부 다 하천인 거야, 하천. 하천이에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을의, 그죠?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요, 사용수익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걸 이쪽에 사용수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한테 뭐예요? 이만큼의 어떤 일정한 금액을 뭡니까?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땅을 등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받아야지 뭐예요. 요렇게 해서 할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골 가면은 토지 청량이 잘못돼가지고 관행처럼 있잖아요. 생겼던 길 있죠. 근데 청량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쟁을 많이 하죠. 내 땅에 뭐 들어왔다고 이거 하라고 싸우고 나올리고 그것도 안 돼서 뭡니까? 내 땅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다물쇠가 막아버리고 이런 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그러면 어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빌려줘 하면 얘가 뭐예요? 사용수익을 못 하잖아요. 이 땅을. 그럼 얘는 보트 타고 와서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눈멀맹. 그죠? 맹지라고 하죠. 이런, 그죠? 그래서 이 을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한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로 보겠냐, 이거죠?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이 빌려주는 대가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요. 공익적인 거. 굉장히 공익적으로 바람직한 이유 때문에 돈 빌려줬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법은 세금 좀 깎아주려고, 의제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주려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구분이. 그냥 일반적이라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로 보지만, 이 빌려주는 용도 자체가요,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뭐 세금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외적으로 뭐야?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60% 인정해주는 의제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분류를 뭐야? 기타 소득으로 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에 아무런 단서가 없다라면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앞에 공익사업 목적이라면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거,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세무이급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세무이급은 이런 게 나와요. 세무이급은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안 내거든요. 근데 세무이급 내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분이 다른 이유 알겠죠? 깎아주려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 있죠. 헷갈려 하는 거 하나 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죠? 개념 약간 헷갈려 하는 거 사업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있잖아요. 건물이 있어요. 이게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건물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과 이거는 전부 다 뭔가 사업소득에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취득할 때도 사업자 명의로 취득했고 전부 다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장이 있을 거예요. 공장도 뭐예요? 공장이 이렇게 공장도 있을 거고, 뭐 이건 건물 사옥이고, 공장 안에 뭡니까? 여기에 그죠? 뭐 그다음에 차도 있을 거고, 그림을 좀 잘 그려. 차도 있을 거고, 그죠? 이 안에 뭐 기계 같은 것도 있을 거다, 그죠? 공장 안에 기계 등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건물 안에 보니까 여기 안에 통장이 있어요, 통장. 사업용 계좌에 통장. 사업용 계좌에 통장도 있어요. 사업용 계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자 수익이 있죠.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데이터 가정할게요. 소득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사업에 사용하는 있죠. 이거 트럭이라고 할게요. 다 사업 소득에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부 다 있죠. 뭐 부동산하고 건물, 뭐 기계장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자 100만 원 붙잖아요. 이거는 뭐 소득이 뭐가 될까요? 소득은 사업 소득에 들어갈까요? 안 해요. 사업 소득 안 해요. 우리 사업 소득 안 해요. 사업 소득이 되려면 이자가 사업 소득이 되려면 내가 대부업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업 대금 이익이 되어야지만 얘가 사업 소득이죠. 그러니까 사업용계좌에 이자 수익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야? 정기 예금 이자잖아요. 그럼 여전히 뭐야? 이자 소득이라고요. 사업 소득이 아니라고. 사업용계좌에 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소득 안에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럼 기장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조정 해야 되죠. 이건 불산입하지. 이걸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장을 했다면. 아니 개인사업자도 기장을 하잖아요. 복식부기에 따라. 그러면 기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자 수익을 수익금액에 지배했다면 뭐예요? 그걸 부인해야 되죠. 이건 불산입처럼. 뭐 이런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기장할 때. 아예 입력을 안 해. 이자에 따라서 기장 안 해버리면 뭐예요? 였다가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그래서 예금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리니까 전부 다 예금 통장을 다 기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열거주의니까 그죠? 세금 안 매기는 거는 기장을 안 해서 해버린다고요. 근데 FM은 어떻게 해야 돼요? FM은 정말 다 해가지고 다 집어였고 그걸 다 우리 입건불산임, 송금불산임처럼 뭡니까? 다 부인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걔가 더 어려워요. 왜? 법인세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세무조정의 원리는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개인소득세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법인세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법인세만 하자면 법인세만 되지만 개인소득세를 세무조정 한다는 말은 법인세하고 차이 나는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법인세는 입금이지만 얘는요. 이거 보세요. 법인세는 이자 수익이면요. 이자 수익 잡았을 거 아닙니까? 순자산 증가이니까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소득세는요. 사업용 계좌라 해서 이자 수익 올렸다면 입금불산이 총수익금의 불산입으로 있죠. 이게 지금 송금으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자 비용을 인정하고 이걸 그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예 입력하고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아예 입력을 안 해. 아예 안 하니까 그거 열거된 것만 집어여서 그냥 기장을 해버리는 관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를 뭡니까? 또 팔았어요. 요거 건물을 양도했다 가정할게요. 양도하면 뭐가 되죠? 건물하고 토지를 팔면 양도하면 우리 사업자의 명의로 그죠? 땡땡 뭐 상회 이런 있잖아요. 명의로 했잖아요. 그러면 기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렇게 우리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세법은 그렇게 안 봐요. 이 양도는 뭐냐 하면 뭘로 보냐 하면 양도소득을 봐요.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양도소득 대상이라고. 토지건물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이거를 팔았을 때 법인사업자 다 순자산 증가액에 따라 다 입금 살입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 소득세법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럭을 팔아요. 트럭하고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팔았다가 양도했다. 이거 뭐냐 이거잖아요.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계장치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처분이익, 처분소득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기장했다면. 우리 세법은 요거는 뭐야? 요거는 사업소득을 인정한다. 요거는 그죠? 요 양도는 사업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거든요. 사업소득이니까 기장한 거 있잖아요. 처분이익, 손실이익 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얘들은요. 소득이 다르잖아요. 사업소득을 보면 안 되니까 이걸 전부 다 조정을 해야 되죠.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인력을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 두 개 구분 되겠습니까? 그죠? 토지 건물은 무조건 양도로 가고 얘는요. 사업용 고정자산은요. 전부 다 사업소득으로 기인해서 그쪽에 다 녹여가지고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그죠? 여러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와 사업소득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기 드디어 있죠. 여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정한 금액 이하에 있죠.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뭐예요? 그 사업자는, 요거는 토지 건물은 무조건 양도소득세인데, 얘는요. 과세 제외예요. 왜 제외하는 줄 아세요? 얘는 기장을 안 해요. 간편장부니까. 그 처분이익과 손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과세 제외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교육 서비스업의 복지부기 업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7,500만 이상이라고요. 1년에. 아니 1년에 7,500도 못 벌고 뭐 임차료만 해도 그 정도 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